너네가 이렇게 즐거워하겠다. 내가 불 끌까? 끄는 게 낫지? 네. 끌게. 자, 괜찮은 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요거 있죠? 우리 요 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거든요. 이 페이지에 학습 목표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자신의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이라 되어 있거든요. 요 표현이 지금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게 단어, 역설, 그리고 품자입니다. 요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유연아, 영상 찍히고 있는 거 맞지? 돌아가지? 네. 가까운 사람들이 꺼지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셨으면은 다음 장 이제 시 보도록 할게요. 자, 괜찮은 척 한번 볼 건데 시가 근데 진짜 안 어려워. 여기에 실려 있는 게 수필이랑 시랑 시조여서 내용 자체는 스무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목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자. 자, 괜찮은 척에 보시면 척이라는 말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지금 제목에서부터 화자가 사실은 괜찮지 않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요 척이 겉에 나오는 의미가 되겠고요. 화자가 사실은 괜찮지 않을 것이다. 요게 이제 속의 의미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자, 몇 쪽이에요? 182쪽, 182쪽, 182쪽. 자, 첫 줄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괜찮아와 괜찮아요는 이제 말의 차이입니다. 낮춤말과 높임말의 차이인데요. 사면의 친구들 대상일 땐 괜찮아. 그리고 사면의 어른들이 부를 때는 괜찮아요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린 요거 챙겨주시면 되죠.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라는 거 챙겨주시고 실제 감정과 반대된다. 이게 반어겠네요. 진짜 너무 쉽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넘어져 피가 나도 부딪혀 깨져도 라고 되어 있는데 넘어져서 피가 나는 거 시련, 부딪혀서 깨지는 거 시련, 힘든 상황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힘든 상황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화자가 굉장히 쉽게 상처받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피가 나, 도, 부딪혀, 깨져, 도 이렇게 해서 도 두 개, 보조사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조사 도 해서 하나 추가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외에도 힘든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정리된 거 보시면은 힘든 상황 되어 있죠? 요게 그러면은 2형. 얘가 2형이잖아. 그리고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 하는 거 얘가 1형.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친구들이 물어볼 때면 괜찮아 라고 얘기했고요. 어른들이 걱정할 때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요거 내려도 될까요? 화면? 조금 내려도 되겠니? 좀 내릴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로 추측하건대 지금 우리 2년에 나오는 요 내용이랑 그리고 지금 요 3년에 나오는 요 내용 있죠? 요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요렇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이것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거짓말이 튀어나온다. 1년에 언급된 말 괜찮아, 괜찮아요가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내릴게요. 자, 사실은 안 괜찮은데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 괜찮은데 아프다, 힘들다 요게 다 뭡니까? 화자의 진심.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속마음은 사실 괜찮지 않다,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시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련에 나오는 괜찮아, 괜찮아요. 얘네가 반대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대비되고 있구나. 확인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단어. 맞지? 구조 이렇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속마음이고요. 얘가 겉에 드러나는 표현이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진짜 여기 다야. 이렇게 시분문 정리해주시면 돼요.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나네? 민망한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정리되면은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 볼 거야.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동시 쓰는 시인이래요. 그래서 쉽겠지. 풍부한 상상의 세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상 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뭐 세상의 세계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데 주목하는 모습 등등 있답니다. 자, 성격 볼게요. 성격에 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단어적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독백적 돼 있죠. 대화 아닙니다. 대화 아닙니다. 이런 거 낚이시면은 제일 초보 독백입니다. 독백. 자, 주제는 진심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갈등이라 되어 있고요. 해제 보시면은 이 시의 화자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화자가 친구들이나 어른에게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가 거짓말이다 라는 게 드러나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속마음이 대비된다. 요게 이제 반어적이라는 얘기겠죠? 자, 특징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괜찮은 척이라는 시의 제목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 진심을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시의 제목이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진심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결국엔 얘들아 봐봐. 여기 지금 반어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반어 얘기하면서 뭐 강조했었냐면은 반어는 결국 맥락을 본다고 했잖아. 시의 제목을 통해 보는 것도 맥락 아닙니까? 맞죠? 얘도 결국 맥락 해석이 단어죠. 자, 시상이 전개되면서 내면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고요.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속마음이 대비된다. 얘네 두 개가 대비된다.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요 같은 표현이 자, 말의 겉뜻과 실제 의미가 어긋나는 반어로 사용됐다. 얘가 제일 중요하겠지? 우리 학습 목표 관련입니다. 자, 1연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비교하였을 때 사연, 속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이 훨씬 길다라고 되어 있네. 자, 사연의 표현이 훨씬 길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겉으로 드러내는 말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했을 때 얘가 이제 이행이거든요. 이행이고요. 글자 수 7글자, 7음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요 표현은요. 3행이고요. 행개수 늘어났죠. 그리고 제가 또 세어봤거든요. 18글자가 나왔어요. 18음절. 그래서 훨씬 길어졌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사실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 이면에 더 복잡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더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써주는 이유 이해하라고.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도 보시라고요. 괜찮죠? 아, 그렇게 쓰면은 밑에 다 쓰면 내려갈게. 됐나요? 안 됐나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래, 나 덜 쓰면 덜 썼다 하면 돼. 기다리면 되거든. 아니, 너 뭐 어디부터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다시. 됐으면 내릴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화재의 상황 보시면 넘어져 피가 나도 그리고 부딪혀 깨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표시했던 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괄호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세계로 받는 충격에 화자가 아직은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도라는 보조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언급된 상황 외에 또 다른 힘든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조사라고 하면 맞지만 격조사라 하면 틀립니다. 보조사기 때문에.
이런 치사한 문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자, 그 밑에 있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화자 겉으로 하는 말과 실제 마음 별표 하나 달아주시고요. 당연히 한 문제는 나오겠죠. 반어니까. 보통 요게 서술형 내는 학교들은 이게 보통 한 문항이에요. 요거를 채우는 게 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겉으로 하는 말 되어 있죠? 여기에 겉 괜찮대요. I'm okay 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안 괜찮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반대된다라는 거. 이거는 형광펜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반어 표현에도 형광펜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 반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랑 세트죠. 별표, 반어 표현의 효과입니다.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자, 진심을 더욱 강조한다. 이게 이제 표가 1번이고요. 자, 여기에서 진심을 강조한다는 거 다른 말로 이 안에 있는 의미 강조한다 같은 말 되겠고요. 자, 청자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속마음을 더 헤아려 보게 만든다.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괜찮을까? 정말 괜찮은 걸까? 안 힘들진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해보게 해준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한 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갈게. 자, 이거는 나중에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첫인상 나누기.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괜찮은 척의 내용을 떠올리며 각 내용으로 알맞은 거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각각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뭐만 추가해 줄 거냐면 얘만 추가해 줄 겁니다. 요렇게. 이런과 사연의 내용이 결국에는 반대로 들어갔다라는 거. 요렇게 하나만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것만 챙겨주시면 되고요. 요거 적고 나면은 그 바로 밑에 문항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요거 했으면 밑에 볼게. 자, 다음 시에 나타난 반어 표현 파악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반어 표현이 들어간 게 요 부분이죠. 요렇게가 반대 된 거고요. 다르게 말하는 까닭 보시면은 다른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보이기가 싫대요.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그냥 한 문제 내면은 딱 깔끔하게 떨어지죠. 다른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강하게 보이기를 바랬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요런 표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야. 객관식으로 그냥 한 문장 녹여 만들면 되는 것들이에요. 쓰라고 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괜찮죠?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가 별로 안 어려워서 빠르게 할게.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속마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어떤 말을 건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대충 체크만 해주세요. 자, 아프고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아는 사람이고요. 힘들어하지 않네. 강한 사람이구나. 이건 모르는 사람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체크하고 빠르게 넘어가자. 밑에 볼게요. 자, 빈칸에 적절한 말입니다. 겉으로 한 말과 다른 화자의 속마음, 요게 이제 반어 들어간 부분이죠. 이걸 알고 나니까 자, 화자의 힘든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서 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효과. 뭐다? 안에 있는 의미를 강조한다. 얘 지금 속마음 강조됐죠. 자, 내 주변에도 화자처럼 늘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를 읽고 나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몰라준 것은 아닌지 이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효과 2번 나를 되돌아봤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밑에 하나 볼 거예요. 자, 저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었으면은 이어서 한번 볼게.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시에 쓰인 방법, 표현상의 특징 보시면은 반어 쓰인 거 보이시죠? 자, 반어 표현 사용 개수 됐고요. 겉으로 한 말과 속마음이 서로 다르다. 요거는 쭉 하나 그냥 머리에서 쭉 출력되셔야 됩니다. 지난 내신에서 아시겠지만 대답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거 아시죠?
미리미리 암기해 놓으세요. 자, 반어 표현으로 인한 효과.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속마음 차이로 인해서 속마음이 더 강조되는 게 1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황과 속마음을 헤아려 보게 만드는 게 2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거 되게 약간 재밌더라고, 은근. 읽어보니까. 자,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볼게요. 반어 표현 쓰여 있길래. 자, 여기에 보면 반어 표현에 뭐라 되어 있냐면 지금 드라마 다정한 친구의 주인공이 직장 동료에게 정말 고맙네요.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라고 했답니다. 이거 되게 누가 봐도 반어 같죠? 자,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 보면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문제없이 해결했어. 근데 동료가 주인공의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사에게 말을 한 거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주인공이 업무 잘 처리했는데도 공개적으로 혼이 났대요. 그 와중에서 뭐래? 정말 고맙네요.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진짜 고마운 겁니까? 아니죠? 얘가 지금 맥락이잖아. 얘 맥락으로 두고 봤을 때는 어떻게? 진심으로 감사한 게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단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 단어 부분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역설.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갈까? 아. 에휴 누구야? 에휴 누구야? 아니, 저 아이거라고 했어요. 아이고 누구야? 왜 아이고인데 지금 말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진짜 아이고 할 거면 네가 나와서 수업해.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이고 해도 됩니다. 그냥 제가 만든 규칙이에요. 괴롭겠지만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열보다 큰 9이라는 수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숫자 9에 관한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한 수필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개성적인 발상과 역설 표현에 주목하더랍니다. 자, 열보다 큰 9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유정아, 열이랑 9 중에 어디가 더 커? 열이 더 크지. 근데 열보다 크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얘가 모순이네요. 요렇게. 크다라고 말한 게 사실 모순이긴 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시한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일방적인 상식의 반대, 요거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자, 요거 효과는 무조건 세트야. 호기심과 궁금증 유발. 9와 10에 관한 자 개성적 발상이다. 왜? 이렇게 보통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보통 열이 더 크다고 하지, 그치? 금덩이 10개 가질래, 9개 가질라면 10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봅시다. 자, 오늘은 자 9과 10이라는 수가 지니고 있는 뜻을 생각해보기로 하답니다. 자,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라고 했으니까 예고고요. 자, 알다시피 10은 10, 100, 1000만, 억 등의 십진급수, 그 십진급수 아시죠? 10을 단위로 하는 수죠. 이 십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 찬 수. 요게 되게 포인트죠. 먼저 꽉 찬 수, 긍정이야. 긍정이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열에 대한 인식입니다. 혹시 추운가요? 춥진 않아? 아, 추운 거 같아서 다들. 추워? 괜찮아? 아, 이어서 볼게. 자, 그러므로 이 열에 얼마를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은 그것은 이미 열이 아닌 다른 수. 왜냐면 먼저 꽉 찬 수였으니까. 자, 무엇을 하기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이 알맞은 경우. 이거는 이제 너무 단어 뜻내기 너무 좋은 문제들이죠. 십상조타라고 한대요. 요 10이죠. 요 10. 요렇게 확인하면 되죠. 자, 이 십상도 열 십자와 이룰 성자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만큼 열이란 수는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자 뭐라고? 완전한 수다. 성공을 한 수다. 너무 긍정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수라는 거예요. 요게 일반적인 인식이 되겠습니다. 열에 대해서. 괜찮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조금 내려가지고 더 볼게. 자, 그렇다면 아홉이란 어떤 수입니까? 라고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모자라다라는 거죠. 자, 모자란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고요. 완전에
거의 다 다른 수야.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게 아니야. 다 달았을 뿐이야. 다 다른 수고요.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 그래서 아쉽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 다른 거지 그 완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다. 이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인식.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아홉이라는 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아홉이라는 것은 어떻다? 불완전하고 모자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뒤집어서 얘기를 할 것이다. 왜냐면 열이 꽉 찬 수인데 그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네. 여기에 반론 제기 밑줄 하나 쳐주시면 되고요. 개성적 인식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홉이라는 것은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아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 아홉과 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반대 사례입니다. 반대 사례 이런 거 잘 챙겨줘야 되겠죠? 예시입니다. 예시 사용하고 있고요. 반대 사례 가지고 올 거야. 자, 끝없이 높고 너른 하늘. 높고 너른 긍정이잖아. 그치? 자, 10만리장천이라 하지 않고 9만리장천이라 한답니다. 9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이 수필은 기본적으로 구와 관련된 숫자 구와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구 나오는 거 조금 체크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이 젊은이더러 앞이 구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랑 같답니다. 자, 구비구비 한없이 서린 마음을 구곡간장이라고 하고요. 구비구비 애워도는 상구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을 구절량장이라고 합니다. 다 구라는 거예요. 숫자 구를 쓴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할 관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씨를 구중궁궐이라고 하고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살아난 것을 구사일생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구의 다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크다라는 뜻이야. 크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자, 그러면서 또 있답니다. 끝간대가 어디인지 모르는 땅속이나 저승을 구천이라고 얘기하고요. 임금보다 한 객은 모자라는 대신인 306경을 구경이라고 한답니다. 이 문화재로 남아있는 탑들을 보면 9층 탑은 많아도 10층 탑은 그렇게 몇 개가 없다는 얘기야.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적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건 여기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끝없음이나 아주 많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크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거 체크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지금 요 동양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홉 글자가 2번 들어간답니다. 그거를 음력 9월 9일을 갖다가 중양절 중군날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큰 명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부르면서 천년이 훨씬 넘는 큰 명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9월 9일을 명절로 지정해서 기념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홉이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근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밑줄 하나 쳐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글쓴이 주장이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근거로 가지고 온 게 끝없음 아니면 아주 많음의 의미가 많았더라. 자, 언어 표현에 있는 거 체크해주면 되죠? 구만리장천, 구곡간장, 구절량장, 구중궁궐, 구사일생, 구천구경 이렇게 쓰이고요. 문화재로는 9층 탑도 있더라. 높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수필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죠? 좀 어려운 거 해야 되는데, 그치?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조상들이 열보다 어업을 더 사랑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한번 요거에 표시 하나 해줄까? 불안정성에 대한 긍정 요렇게 하나 표시해 줄까요?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요거 하나 표시해 주시고요. 요 질문 부분에 있는 거 관심과 흥미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선조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익히 알고 있었답니다. 불완전함을 긍정한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 서 있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이 맞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기록만을 수록하는 기네스북도 해마다 다시 찍어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기록이 반드시 깨어지기 마련인 것은 그 기록을 이룩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무한한 가능성 타고났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불완전성 긍정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불완전한 게 당연하다 라는 태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증명해주기도 한답니다. 자, 열이란 수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 조금은 여유가 없이 꽉 찬 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음도 없고 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린 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아까 긍정이었잖아. 근데 지금 이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조금도 여유가 없이 그냥 꽉 막힌 거야. 다음도 없고 다음도 없고 아주 끝나버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완결되어서 나아갈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구가 없다는 거야. 걔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의 측면을 챙기는 겁니다. 자, 아홉은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열보다 깊고 열보다 넓고 열보다 멀고 열보다 긴 수랍니다. 굉장히 구를 사랑하셔. 그래서 다음, 그 아니면 그 다음에 바라볼 수 있다. 요게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죠. 교훈이라서 좀 재미가 없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까지 그냥 표시해 놓고 앞부분에 있는 날개 부분 한번 볼게.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요거 미래 꿈과 가능성의 수 표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사랑한 까닭 가능성에 대한 애정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밑줄 쳐주시고요. 그거 하셨으면은 바로 앞 페이지 한 번만 보자. 요 날개 있는 거. 요거.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 요것의 의미. 밑줄 한번 쳐주세요. 자, 도정 정신은 끝이 없다. 가능성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능성은 무한하다. 최종 기록은 없다. 그냥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끄트머리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 내면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 어렵진 않아요. 오늘 하는 내용들이 사실 어려운 건 사실 지난 중간 제재가 조금 더 어려웠지. 그건 비문학이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하물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물며, 자, 여러분은 지금 한창 자라고 한창 배우고 한창 놀아야 할 중학생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거 독자 상정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독자야. 중학생 독자 알 수 없다 하면 안 돼.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고요. 항상 어딘가 부족하고요. 어설픕니다. 요거 완벽할 수 없다. 부족하다. 어설프다.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이래. 그래서 불완전함이 당연하다.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가 긍정적이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면 시는 끝났잖아. 퍼펙트한 수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이미 끝났지만 중학생은 끝난 게 아니잖아.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구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해되시죠? 자,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온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열이라는 수보다 아홉이라는 수.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아홉이라는 수는 결국에는 가능성의